자, 지올린 민법 원론 제16강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봅니다. 교재 59페이지 보시면 제3관 비진이 표시와 의표시가 나오는데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부터 먼저 봅니다. 여기 보면 1의 나오고 D페이지 넘어가면 이 요건해서 의사표시의 존재, 나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 다 표의자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을 것, 3 효과, 개관과 예외 이렇게 해서 61페이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법전을 펼쳐 보셔야 됩니다. 제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 진이 아님을 알고 의사표시를 한 것은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다 하는 것은 악이고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 이 과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으면 무효로 되지만 무효로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이 몰랐는데 알 수도 없었다, 몰랐는데 알 수도 없었다,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여전히 유효입니다. 유효. 예, 이렇게 되고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걸 뭐 제3자 보호규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이렇게 되는데 107조에 이제에서 지얼린 교수님이 요건을 뽑아냈어요. 가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진이 아님을 알고, 진이 아님을 알고 표시하면은 표시와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이거 하고 한 개는 저 벌써 뭐지요? 이게 한 개, 예, 비진의 표시 교재로 가서 보면 표의자가 그런 거 사실 알고 있을 것. 예, 그지 알고 한 것이잖아요. 알고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고, 모르고 하면 차고, 알고 하면 비진의 표시 또는 통정의 표시 이렇게. 자, 여기서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효과, 법적 효과는 효력이 있다, 유효 이렇게 됩니다. 단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 이렇게 된다고 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문을 가지고 깊이 한번 혼자서 요모조모 따져가지고 케이스를, 경우의 수를 나눠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린 교재로 갑니다. 교재로 가서 자, 1. 진이 아닌 의사표시 1의 1, 2는 여러분이 소설 읽듯이 읽으시면 되고, 3. 제107조의 적용범위, 예, 여기에 적용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게 시험에 종종 출제가 돼가지고 세무사 시험에서 나왔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온 것 같고 옛날에는 법무사 시험에도 나왔고. 자, 넘어갑니다. 60페이지 보면 2번 동그라미 2번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은 이거 공법행위입니다. 민법은 일반 사법, 사법이죠. 법률행위는 사법행위죠. 그러면 공법행위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공법, 사법 이 법적 원리를 달리한다고 봐서 헌법 질서 아래 통일되어 있지만 부대가 각 달라서 적용되는 법적 원리가 다르다 하기 때문에 민법 제107조를 갖다가 공법행위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법이라서 민법의 규정을 함부로 적용 안 된다. 유추 적용, 뭐 때로는 적용도 됩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 공무원 사직서 제출 이거는 공법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끝에 보면 주식인수의 청약에 107조 적용 안 됨. 상법 제302조 제3항입니다. 상법을 제가 찾아놨습니다. 상법 제302조 보면 주식인수의 청약 제1항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어쩌고 다 읽을 필요 없고, 이 주식인수 청약에 관한 규정을 보면 주식청약서 선언법이 쭉 나와 있고, 제3항에 예,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은 이게 사법인데 공법이 아닌데 왜 일반 사법인 민법을 적용을 안 할까요? 뭐 이거 이와 같이 특별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민법에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상법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법 주식인수 청약은 일반 사법이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식 107조 단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적용 범위를 공법행위에 적용 안 한다. 일반 저 사법이라 하더라도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배제하면 적용 안 한다 이렇게 되고, 자 교재 60페이지 이제 단락번호 1108 봅니다. 요건이 3개가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존재, 의사표시와 진위 불일치, 다 표지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을 것, 이거 다 107조 조문에서 도출해낸 요건들이죠.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그렇죠. 의사표시가 없으면 비진이 표시고 뭐고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의사표시가 없는데 뭘 따져. 그래서 의사표시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 가. 그 다음에 표시와 진위의 불일치. 이게 이제 여기서 1항 1 바로 1번 여기서 진위가 뭐냐가 문제가 됩니다. 진위가 뭔데? 진위는 표의자가 실제로 원하는 바를 말하는데 그가 원한 사실상의 효과가 아니라 그것을 법적 관점에서 파악한 법적 효과, 즉 내심의 효과에서라고 이해해야 한다. 어려운 말이 몇 개 나옵니다. 사실상 효과, 법적 효과, 내심의 효과에서. 처음 이런 분들은 어렵습니다. 사실상 효과와 법적 효과가 무슨 차이가 있냐? 사실상 효과는 법적 효과가 아니고 현실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 이런 게 쉽게 이해하면 뭐 길 가다가 누구를 이러면 안 되지만 주먹을 한 대 탁 쳤습니다. 주먹을 한 대 딱 쳤어. 이 무슨 조폭도 아니고 왜 때려 사람을. 때리니까 코에서 피가 툭 터졌습니다. 그게 이제 남을 다치게 하는 것. 이게 사실상 효과인데 아프죠? 아파. 이게 사실상 효과입니다. 그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 효과는 치료비 물어줘야죠. 잘못하면 위자료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법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효과와 법적 효과가 다르다. 그러니까 진위는 사실상 효과, 즉 코피 터뜨려야 되겠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거를 내가 때려서 돈을 좀 물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법적 효과겠죠. 뭐 사례가 적절치 않은데 생각이 안 나니까 아무거나 들었습니다. 자, 하여튼 법적 효과, 사실상 효과는 처음부터 잘 구별할 수는 없고 법 공부가 깊어지면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바심 낼 필요 없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즉 내심의 효과이사, 진위는 내심의 효과이사다. 내심의 효과이사, 마음속으로 내심, 마음속에서 효과이사, 법적 효과를 노리는 의사, 법적 효과를 바라는 의사입니다. 효과이사는 효과를 원하는 의사, 무슨 효과? 법적 효과를 원하는 의사, 효과이사입니다. 용어가 어려울지. 자,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판례 입장도 같다 해가지고 2002-11458인가요? 가르쳤습니다. 저는 지원린 교수님이 이 판례하고 정말 정확히 똑같이 표현하고 있나를 봤는데 아마 교수님이 자기 말로, 당신의 말로 옛날에는 자기 말이죠. 뭐 자기 말로 표현하셨겠죠. 그래서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판례가 뭐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나 한번 봤는데 저는 권장사항이 지원린 교수님 표현보다는 판례의 표현을 선호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험 공부에 있어서나 무엇에 있어서나. 자, 판결요지 제가 한번 봤어요. 지원린 교수님이 지적한 그 판례입니다. 자, 판례를 읽어보면 이런 거 책에 모자라면 이런 거 하나 카피해가지고 옆에 적어 놓던가요. 딱 붙여 놓던가. 아니면 판례집을 하나 한 1000개, 기본 판례 1000개 정도 모아놓은 거 깔끔한 거 하나 사시던가. 자, 1.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위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아니므로, 자 이렇게 끊어버려. 이게입니다. 이 위에 넉 줄, 이게 진짜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위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이걸 의사표시를 해야지 하는 그 생각, 그게 진위지. 내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 내 진정으로 마음속에 원하면 뭡니까? 나는 100억 벼락부자 로또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진정으로 바라죠. 그거지. 예? 그게지. 근데 100억 벌고 싶다 이런 마음 딱 숨기고 저 가서 로또 5천 주고 하나 사야지. 로또 5천짜리 하나 살라고 했어요. 그게 의사표시, 로또 한 장 주세요. 이게 의사표시, 로또 한 장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지. 진짜 마음속에서 100억 떼부자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이 진위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삼는 진위라는 것은
법적인 어떤 심판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그 생각, 그게 뭐냐,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로또 5천원짜리를 사야 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고자 했잖아. 진심은 100억 받아야지, 100억 벌어버려야지. 그건 당신의 진심이고, 사면서 100억짜리 로또 주세요 했냐고. 아니잖아요. 그 마음은 진실은 그게 있더라도 밖에 나와서 로또 살 때 5천원짜리 로또 주세요 5천원 주고 사갔잖아요. 5천원 주고 로또를 사야지, 그럼 100억 될 거야, 그럼 100억 될 거야. 그게 진위가 아니고 5천원 주고 로또를 사야지, 이게 진위 아니냐 이거죠.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시의 생각, 특정한 내용에, 특정한 내용 뭔데? 5천원 주고 로또 사자, 이거. 그 매매 계약서 쓸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아파트를 3억에 사야 되겠다, 이거 나중에 티격가 10억 벌어버려야지, 10억 안 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욕심이고, 진정 그걸 바랐겠지. 10억 벌라고 3억 주고 사면서. 근데 계약서 쓸 때 3억 주고 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3억 주고 사야 되겠다고. 근데 그 뭐 진위라는 게 뭔데? 우리가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진위라는 것은 3억 주고 사야 되겠다 이런 표시를 하자, 그 생각을 우리가 문제 삼는 거지. 그게 그 진위가 여기 3억 주고 사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5억이라고 적었냐, 이걸 따져야지. 10억을 받았다 이거 하고 뭐하고 비교하자,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진위란 뭐냐? 진위도 어느 정도 객관화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죠? 자, 이제 판례가 일단 굉장히 중요해서 자꾸 떠들고 있는데,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위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그걸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의 진정으로 마음속에 있는 꽉 찬 욕심,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러므로 저렇게 생각하고 법을 선언했습니다. 대전제 법리를 선언을 했어요. 법률 해석을 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의 적용 소전제가 나옵니다. 뭐냐,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지 아니하였다. 3억 주고 사면서 속으로 10억 벌어야지, 진정으로 3억 요걸로 마음을, 하여튼 뭐 얘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바라진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다. 3억 주고 산 게 최선이다 라고 판단하여, 제가 예를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가 잘 안 맞아 들어가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그것이 최선이라고, 3억 주고 사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3억이라고 의사표시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그게 내심 효과 의사 아니냐 이거죠. 그게 법적 효과를 받았던 내심의 의사지. 그게 진이다 이거지. 내심의 효과 의사. 3억 주고 사야지, 로또 5천 주고 사야지, 이런 게 내심의 효과 의사지. 그 마음속에 숨겨놓은 그걸, 그게 없다고 해가지고 이거 비진의 표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결여된 진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명예퇴직 이 사례를 듣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안 읽겠습니다. 명예퇴직, 사직서 내야지. 사직서 내면 저 인간이 돌려줄 거야, 붙잡을 거야, 바지가랭이를. 그래 생각하고 사직서를 딱 냈어요. 그건 뭡니까? 진위는 사직서를 내야 되겠다는 그게 진위지, 저 인간이 돌려줄 거야, 이거 진위가 아니다 이거지. 진정으로 그게 원하는 바는 맞겠지만은 그걸 우리는 진위로 보지 않는다. 자, 너무 길게 설명한 것 같은데 하여튼 진위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뭔지 모르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거, 교재로 돌아오세요. 교재로 오면 이제 제가 읽은 판례, 그거 바로 뒤에 가령, 이제 가령이 나옵니다. 가령, 그 뒤에 이어지는 판례 2000-47361, 이거 큰 글씨로 나왔으니까 출제 가능.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더라도, 뺏기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있더라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 겁을 먹어갖고 정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정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안 뺏겨야 좋겠는데 이 생각도 있었지만 그건 꾹꾹 눌러놓고, 안 뺏겨야 된다면 안 써야죠. 근데 안 뺏겨야 된다는 마음이 저쪽에 막 본심이 꽉 있는데도 꾹 참고 쫄아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어디 여기 가다 놓고 고문했나봐요. 고문한다고 협박을 막 했나봐. 그래가지고 정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어. 그러면 이 정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거냐?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잖아. 그게 진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비진이 표시다 하니까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고문당했는데, 고문당하려고 협박했는데 그거 당신 같으면 그거 쓸 수밖에 없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107조에 묻지 마라 이거지. 진위의 뜻은
진위하고는 개념이 안 맞는다. 이렇게 나간 거고 같고. 자, 대판, 그 다음, 요 출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97다, 8403. 요것도 출제 가능. 이게 큰 글씨는 유심히 보고 줄줄 꺼가지고 익혀야 됩니다. 제3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제3자를 대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이것도 참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울고 먹는 판례입니다. 이거 제3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제3자 채무자한테 야, 너 가서 나를 대리해서 제3자를 대리해서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좀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채무자가 또 받아채 갖고 부동산의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자, 이게 참 진짜 어렵네. 제3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 이게 이제 사실상 효과라고 보이죠. 경제적 효과 출처이고, 법률상 경제적 효과는 채무자에게 기속시킬지라도 법률상 효과는 자신에게 기속시킴으로써 대출금 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거 어렵네요. 이거 참 3자 관계 나오면 저도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제3자가 채무자를 금융기관에 보내가지고, 제3자가 본인이고 채무자가 대리인이에요. 채무자를 대리인을 금융기관에 보내가지고 대출 받으라 해가지고 그 대출금을, 이제 이해갔다. 제3자 자기 명의로, 예, 은행기가 대출, 제3자가 내 명의로 대출 받았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채무자가 쫓아가가지고 나 이 사람을 제3자를 대리해서 왔습니다 해가지고 제3자 앞으로 대출 딱 받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채권이 누구한테? 제3자를 채무자로 해서 이게 진짜 어렵네요. 지금 헷갈립니다. 여기서 꽉 막히네. 받도록 하여 대출금 채무를 채무자의 부동산 매수자금 자금을 사용하는 걸 승낙하였을 뿐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에 따른 경제 효과를 채무자에게 기속시킬지라도, 돈은 채무자한테 쓰게 할지라도 법률상 효과는 자신에게 기속시킴. 그렇죠. 여기 왜 채무자는 용어를 써가 진짜 헷갈리게 만들어 버립니까? 이 제3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고요. 이 채무자는 뭐 하는 채무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제가 헷갈릴 수밖에 없죠. 대출 받는데 제3자 자기 이름 쓰라 했으면 이 제3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지. 근데 그다 또 채무자로 하여금 이걸 넣어버리니까 사람이 엄청 혼란스럽잖아요. 거시기로 합시다. 이거 채무자, 이걸 거시기로 제가 읽겠습니다. 제3자가 거시기로 하여금 제3자를 대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했어. 제3자 자기 명의를 썼습니다. 이 제3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입니다. 거시기는 심부름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 대출금을 거시기가 받아가지고 거시기가 자기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 제3자가 이제 금융기관 채무자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경우에 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 제3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거시기에게 기속시킬지라도 법률상 효과는 내가 그 책임질게, 돈 갚을게 해, 그런 의사로 봐야지. 그렇죠. 자기 자신의 기속시킴으로써 대출금 채무에 대한 주채무자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것이므로 제3자가 대출을 받을 때 한 표시행위가 제3자의 진위와 다르다고 할 수 없지. 자기 이름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발빼,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비즈니 표시 아닙니다. 이거 이제 그 시기로 바꿔놓고 읽으면 이해가 좀 되네요. 진짜 순간 헤맸네. 제가 이 정도야 설명 못하겠나 하고 싹 돌았는데 보니까 채무자가 확 등장해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네.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는 제3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 2번, 괄호 2번. 표시된 의사와 진위가 불일치해야 된다. 그렇죠? 불일치. 예. 다 표의자가 그런 사실을 알고 했나, 모르면 차고죠. 그러니까 표의자가 그런 사실을 알고 했을 것. 자, 이게 요건이고요. 요건 하는데 진땀 뺐네. 그 막판에 맡겨갖고 이러면, 예? 좋은 볼 강의 못한다고 소문나가 조회수 파바박 떨어질 건 바삭 쫄았네. 자, 진땀 뺐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즈니 표시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어렵죠. 몇 번 공부해야 되고요. 자, 3효과, 개관은 별로 중요한 말이 없는 것 같고, 나 예외, 예외. 나 예외에 보면 61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61페이지로 넘어오면
괄호 1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의사 표현은 무효를 한다. 그건 아까 107조 여기 107조를 화면에 보시면 107조 띄어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를 한다고 했던 말을 그대로 적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이때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를 주장하는 네가 상대방의 악의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 왜냐? 이게 단서 규정이거든요. 단서는 예외. 이게 또 이거 증명 책임 설명하려면 민사소송법의 증명 책임 분배의 원리까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2차 공부라 그냥 민사소송법에서 잘 공부하시고 다시 한번 이때 보십시오. 여기서는 끝까지 파고들면 머리 아픕니다. 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닌 것임을 알고 한 것이라고 효력이 있다. 이게 유효를 그거 비진이 표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이 아닌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밝혀야 효력이 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네가 알았잖아. 네가 알고 있잖아. 이 말은 요 무효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주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알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너 알고 있잖아. 몰랐는데 너 알 수 있었잖아. 이거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고요. 괄호 2번 상대방이 뭐 어쩌고저쩌고 셋째 줄 보세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이거 앞에 동영상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3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 대항하지 못한다. 107조 2항 보시면 납득이 가고, 그 다음에 2에 12222 이하 참조, 그거는 선의의 제3자 문제 한꺼번에 몰아서 얘기할게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참고 이거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무조건 보지 말고 지나가야 됩니다. 민법에 대해서 골탕 안 먹으려면. 근데 몇 번 읽었다 자신 있다 싶으면 하나씩 읽으면 돼요. 근데 제가 읽어드려야 될까요? 읽어드립시다. 자, 빨리 파악 안 되면 저도 넘어갑니다. 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고, 당연 해지 의사표시를 담은 게 사직서입니다. 그만다니까.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 의원면직 이 성립하거나, 그럼 합의해지하면 근로계약 관계 합의해지하면 종료. 합의해지. 이건 해고가 아니고 합의에 따른 해지입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보내버린 게 해고죠. 자, 그 다음에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고, 그 합의 해지할 때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소멸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할 수 없다. 이미 둘이 합의해가지고 해지대가 다 끝난 근로관계에 대해서 너 근로관계 끝났어 하는 것은 그냥 관념의 통지, 인식한 사실, 근로관계 끝났잖아 하는 그 관념의 통지, 법률행위가 아니고 너 해고시킬 거야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의사표시가 아니고 관념의 통지다. 준법률행위. 사실 확인시켜준 게 불가하죠. 이것을 해고를 할 수 없다. 왜냐? 합의 해지해가지고 이미 종료된 걸 갖다가 종료됐는데라고 보고서 작성한 걸 가지고 해고를 할 수 없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 이거 사직의 의사가 하나도 없어. 그런 근로자가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강압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원해서 때려칩니다 라는 형식을 취해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후에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 또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그렇죠. 이 비진의 표시죠. 진짜 하기 싫은 걸 나는 그런 생각할 마음도 없는데 살살살 꼬셔가지고 요거 내면 나중에 복직시켜줄게 뭐 등등. 이거 해가지고 깜빡 넘어가가지고 마음도 없는 것 같다가 사직서를 막 써서 냈어. 그건 비진의 표시일 수 있죠. 왜냐하면 표시와 진위가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비진의 표시 또는 허위 표시, 일단 이거 우리들끼리 짜고 치는 거야 이러면 네 복직시켜주고 딴 애들 다 몰아내버리고 시작할 거야. 이 짜고 치는 허위 표시에 해당하면 108조 보지만 무효입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하죠. 아까 위에 본 합의 해지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효이고, 그러한 사직서의 수리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 해고에 대한 다른 책임을 지셔요. 자, 이렇게 되고 3.
어렵네. 많네요. 그죠? 판례가 많아요. 어려운 시험 치는 분들은 이거 한 번씩 다 보시고, 쉬운 시험 치시는 분들은 스킵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저는 강의하는데 이 발목 잡혀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입에 침이 튀네요. 3.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제도 변경,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자 재배치, 기업의 일부 영업 양도 등으로 기존 근로자들이 일단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쳐 계속 근무하는 중간 퇴직. 참 수법이라도 방법이 여러 가지네요. 중간 퇴직의 경우에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면 유효. 그렇죠.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측의 경영 방침 등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비진의 표시, 의표시로 무효다.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 비진의 표시가 뭔가를 잘 이해하면 여기 적용해가지고 깨어 맞춰보면 거의 들어맞습니다. 연습용어로 참고로 갖다 놓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비진의 표시의 요건과 효과를 다 봤습니다. 요건은 뭐냐?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고, 진위 아님을 알고 해야 되고, 표시와 진위가 불일치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래도 효력이 있다. 근데 이거를 깨뜨리는, 이거 소극적 요건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뭐, 굳이. 알겠습니다. 예외라고 또 썼네요. 아니면 소극적 요건하고 예외는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자,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이러면은 무효가 아니고, 자, 선의의 제3자는 다른 데서 공부하고, 자, 107조 진위 의사표시는 이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감을 잡을 수 있었다면 성공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